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스트네이션의 오송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디지털 SAT 필수 제출 정책이 돌아온다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디지털 SAT가 지금 올해 2024년까지 굉장히 많은 대학교들이 테스트를 옵셔널로 제출을 받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선택 사항인 거죠. 내고 싶으면 내고 싶지 않으면 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슬슬 필수 제출을 해야 되는 정책이 과거에 있었던 것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테스트 옵셔널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 이 테스트 옵셔널이라는 선택 제출 제도는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거의 모든 대학이 SAT, ACT 점수를 선택사항으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면서 대학들이 SAT를 다시 요구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은 대학들이 SAT를 필수 제출로 변경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이미 벌써 시작이 되고 있고요. 올해부터. 그렇다면 SAT는 왜 선택 제출로 변경되었을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당연한 얘기지만 첫 번째 이유는 당시 팬데믹 때문에 한 공간에 모여서 시험을 볼 수 없었던 상황으로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SAT 시험을 신청해 놨는데 갑자기 그 테스트 센터에서 감염자가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시험이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반대로 내가 코로나에 걸리다 보니까 시험을 신청해 놨는데 시험을 보러 못 가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고, 또 요거랑 별개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때 이제 코로나가 사망자도 많이 나오긴 했었잖아요. 사실 젊은 층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근데 코로나를 걸리다 보니까 학생들 중에서 건강이 굉장히 많이 악화돼서 실제로 아카데믹적으로 뭔가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학생들이 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선택 제출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당시에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나빠지면서 형평성에 대한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좀 없는 학생들이 이 SAT를 가정에서 좀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든데 SAT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또 저렴하지가 않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계속 유지하는 게 이런 경제적인 상황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을 때 맞을까 하는 원인 때문에 이제 없어진 이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유에 제가 봤을 때 플러스적으로 하나의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SAT가 없이 오히려 diversity, 이 다양성을 추구하여 뽑을 수 있다는 주장 및 논의가 이때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SAT를 없애면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성을 추구하여 학생의 성적뿐만이 아닌 이시라든가 또 다른 것들을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주장이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왜 SAT가 다시 필수 제출로 변경이 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코로나가 종식이 됐어요. 그러면 코로나가 종식이 됐으니까 다시 이전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겠죠. 그래서 접근성 및 형평성 문제가 거의 해결이 됐다고 보고 이제 코로나의 종식이 됐으니 SAT를 다시 필수 제출로 변경하자가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한번 치러보니까 이런 코로나 기간 동안에 SAT를 받지 않는 기간을 치러보니까 학생의 학업적 성취도 및 준비도를 평가하는 좋은 판단 기준이 SAT가 된다는 것이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실제로 몇몇 대학들에서 IB를 포함한 몇몇 대학들에서 이번에 SAT를 이제 맨데터리로 바꿀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학생의 성취도나 준비도를 아주 제대로 아주 좋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SAT를 다시 부활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대학들이 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제 없앴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양성이라는 걸 추구할 수 있다. SAT 점수 없이 다른 측면을 보고 뽑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걸로 발생하는 다양성의 감소와 역차별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얘기를 하려면 좀 길 것 같아서 저랑 사실 에릭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짧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오히려 이런 SAT를 받지 않다 보니까 SAT가 없는 친구들이 그냥 나도 한번 써볼까 해가지고 막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괜찮게 준비를 한 친구들이 오히려 지원을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서 SAT 점수도 잘 받고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가 SAT 점수를 안 보고 뽑는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역차별을 당하는 게 아니냐, 왜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않아야 되냐라는 그런 역차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제 SAT가 옵셔널로 바뀌고 나서 실제로 지금 재학하고 있는 합격이 된 학생들 중에서 SAT를 제출하는 비율이 어떻게 줄어들었는가를 보여주는 표거든요.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2022부터 2026까지 돼 있는데 요거는 Class 2022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마이너스 4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이제 입학을 한 학생들의 SAT 점수를 냈는가를 보는 건데요. 보면은 코로나 이전까지 뭐 당연히 70% 정도, 60%, 7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2021년 코로나가 터지고 다음에 이제 우리 SAT 점수 옵셔널로 한동안 바꿔서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이 nose testing requirement가 시행되자마자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지금 보면은 코넬 대학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거의 40%대까지 그냥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코로나가 끝났으면은 회복이 다시 돼서 학생들이 70%, 60%로 올라와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너무 많은 학생들이 이 no testing requirement 때문에 이런 분위기 때문에 계속해서 낮은 비율로 제출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이제 requirement를 필수 제출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대학들이 이제 테스트 requirement에 대한 기준을 바꾸고 있는가, 이미 바꿨고 바꿀 예정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아이비 리그 그룹부터 볼게요. 자, 아이비 리그 대학교 그룹에서는 일단 하버드, 예일, 브라운, 다트머스 대학까지는 이미 올해 2024년도 지원을 하는 학생들부터 SAT를 필수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필수 제출이라고 해서 어떤 점수의 컷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뭐 1400점 미만은 제출하지 마세요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무조건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되죠. 내가 1400점인데 다 뭐 아이비 중에 하나를 지원하겠다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한테는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필수 제출로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중에서 다른 대학교들은 이제 여기 컬럼비아나 유펜 같은 대학교는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없고요. 프린스턴에서는 2025년까지는, 그래도 내년까지는 우리 옵셔널로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아마 이게 내년까지는 옵셔널로 갈 거다라고 말을 한 게 그 다음에 2026년부터는 이제 우리 받기 시작할 거야 라는 말을 좀 애둘러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당장에 이렇게 위에 상위 4개 대학교가 SAT를 필수적으로 제출하게끔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코넬도 이제 내년부터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아이비가 아닌 탑 대학교들을 좀 볼 텐데, 일단 탑 대학교에서 제출을 해야 되는, 뭐 탑 대학교는 제가 지정한 게 아니고요. 통계적으로 지금 발표가 돼 있고 나와 있는 대학교를 위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MIT, 칼텍, 그리고 조지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2024년에 11월에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11월, 1월에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제출을 하셨어야 되고, MIT 같은 경우는 사실 2022년부터 계속 받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종식되자마자 그냥 바로 받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칼텍 같은 경우도 보시면 되고요. 스탠퍼드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부터 제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벤더빌트나 존스 홉킨스 대학 같은 경우는 존홉은 이제 내년부터 제출을 할 예정이고, 벤더빌트 같은 경우는 2027년 내후년부터 또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밑에 이제 있는 대학교 중에서 라이스, 시카고, 듀크, 노스이스턴, 노스웨스턴은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요. 사실 이 대학들, 그리고 이 외에 다른 탑 대학들, 뭐 에머리라든지 카네기 멜론이라든지 이런 대학들도 언제 다시 내년에 당장 저희 이제부터 테스트 맨데터리로 바꾸겠습니다, 이제부터 필수 제출로 바꿀게요 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이비가 항상 이런 입시 제도를 리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이비에서 이런 식으로 바꾸다 보면은 밑에 대학들이 바꾸지 않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에 상위 하버드, 예일, 브라운, 다트머스를 따라서 다른 대학들도 이제 다 필수 제출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SAT 앞으로는 더 확실히 대비해야 된다. 우리 한국 학생들 SAT 솔직히 다른 나라 학생들에 비해서는 정말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열심히 준비했던 건 맞지만, 이게 학생들의 마음가짐 자체가 테스트 옵셔널일 때랑 필수 제출일 때랑 좀 마음가짐이 다르긴 하거든요. 하지만 현재 지금 10학년인 학생들, 내년에 지원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장 내년부터 SAT 점수가 없을 경우에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지원이 불가할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9학년 미만인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본인이 지원하는 시기에 아마 많은 학교들이 필수 제출로 이미 변경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학 지원하고 싶으면 9학년 학생들은 반드시 지금부터 SAT 준비해서 점수를 받아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요거는 주제랑 뭐 딱 관련이 돼 있는 건 아니지만 합격자 평균 점수가 매년 상승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코로나 기간에도 SAT 점수를 냈던 친구들을 그 합격 통계를 내보면은 평균 점수가 계속해서 올랐거든요. 합격자 평균 점수가 매년 오르는 이유는 학생들이 점점 더 정보도 많아지고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학생들도 더 똑똑해지고 더 경쟁적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SAT 준비하시는 생각하시는 학생 및 부모님들은 SAT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서 바뀌는 SAT 정책
정책에 대해서 잘 대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